부자가 되는 비결. 나카타니 아키히로 지음. 이선희 옮김. 아무리 사용해도 없어지지 않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 나카타니 아키히로. 진정한 재산은 무엇일까? 프롤로그. 우리 주위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착같이 재산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재산에는 두 종류가 있다. 사용하면 없어지는 재산과 사용해도 없어지지 않는 재산이다. 이 가운데 어떤 재산을 모아야 부자가 되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으리라.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한번 사용하면 없어지는 재산을 모으려고 한다. 반면에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사용해도 없어지지 않는 재산을 모으려고 한다. 내가 1년에 60권의 책을 내고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묻곤 한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책을 낼 수 있죠? 그렇게 많이 쓰면 소재가 떨어지지 않나요? 그 많은 소재를 어디서 찾죠? 내가 책을 많이 낼 수 있는 이유는 사용해도 없어지지 않는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책의 재료가 되는 소재는 한번 사용하면 없어지는 재산이지만 소재를 찾아내는 지혜는 아무리 사용해도 없어지지 않는 재산이다. 따라서 소재를 찾아내는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결코 글을 쓸 소재가 없어서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 나는 글을 쓸 소재가 끝없이 솟아나는 유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의 유전은 계속해서 석유를 파내면 언젠가 바닥을 드러내게 마련이다. 그에 비해 지혜라는 유전은 아무리 파내도 바닥을 드러내지 않는다. 즉, 사용해도 없어지지 않는 재산인 것이다.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총정리해보는 것은 어떨까? 자신의 재산을 사용하면 없어지는 재산과 사용해도 없어지지 않는 재산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다. 그 가운데 진정한 재산은 사용해도 없어지지 않는 재산뿐이다. 사용하면 없어지는 재산은 자신이 주인이라고 할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기 전에 잠시 보관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으니까 말이다. 원래 사용해도 없어지지 않는 재산은 눈으로 확인하기 힘들다.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게 높은 평가를 받지도 못한다. 예금 통장의 잔고처럼 숫자로 나타나지도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용해도 없어지지 않는 재산보다 사용하면 없어지는 재산에 눈길을 빼앗긴다. 사용하면 없어지는 재산에 집착하는 사람은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없다. 눈에 보이는 재산은 아무리 많이 모아도 자신의 소유물이 되지 않는 탓이다. 진정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용하면 없어지는 재산을 사용해도 없어지지 않는 재산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재산이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예금 통장의 잔고가 줄었다고 자신의 재산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취직을 하기 위해 전문적인 기술을 배운다고 하자.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학원에 다니려면 저축해 놓은 돈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저축이 줄어들면 겉으로 보기에 재산이 줄어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계속해서 학원에 다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인 기술이 몸에 배게 되지 않을까? 한번 몸에 배인 기술은 아무리 사용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듣고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었다고 하자. 그렇다고 당신의 지혜가 금방 바닥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었다 해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의 샘물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진정한 아이디어다. 다른 사람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면 내가 사용할 아이디어가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다. 아이디어를 남에게 나눠줄수록 자신에게 돌아오는 양도 많아지게 마련이다. 아이디어는 사용해도 없어지지 않는 재산이기 때문이다. 친구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면 눈에 보이는 돈은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돈보다 더 소중한 재산인 친구가 남지 않는가? 친구는 사용해도 없어지지 않는 재산 중에서 첫 번째 손가락에 꼽히는 소중한 재산이다. 즉, 사용해도 없어지지 않는 재산은 사용할수록 늘어나는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부자가 되는 비결 1. 사용해도 없어지지 않는 재산을 모아라. 1. 필요 없는 물건은 버려라.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묻는 당신의 마음속에는 부자가 되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지금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모으느냐가 아니라 돈을 가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법과 더 큰 이익을 얻는 길을 지속적으로 찾아내는 것이다. 돈보단 사람이다. 어떤 일을 통해 이익이 생겼을 때 당신은 자신의 파트너와 어떻게 나누고 있는가? 만약 일을 통해 이익이 생기면 자기 혼자 독점하지 말아야 한다. 그 일을 한 사람이 둘이라면 절반으로 나누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반으로 나눌 것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상대에게 50%를 주고 당신이 50%를 가질 생각이었다면 정확히 절반으로 나누었다고 할 수 없다. 상대에게 90%를 주고 당신이 10%를 가져야 정확히 절반으로 나누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사람의 눈에는 자신이 쓴 시간과 금전 비용은 잘 보이고 상대가 쓴 시간과 금전 비용은 잘 보이지 않는 법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쓴 비용은 많이 계산하고 상대가 쓴 비용은 전혀 계산하지 않는다. 그 일을 하기 위해 상대가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했는지 아예 염두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생긴 이익을 절반으로 나누는 것은 공평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실제로 당신이 더 많이 받고 상대는 조금밖에 받지 않은 결과로 끝나게 된다. 일을 통해 생긴 이익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그 일을 하기 위해 자신이 지불한 비용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앞으로도 계속 상대와 같이 일할 생각이라면 전체 보수의 10% 이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파트너의 시간과 금전 비용을 먼저 생각해주면 파트너와의 관계는 더 탄탄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파트너는 사용해도 없어지지 않는 소중한 재산이지만 일을 통해 얻는 재산은 사용하면 없어지는
일회용 재산이다. 50%를 받든 10%를 받든 눈에 보이는 재산은 모두 사용하면 없어지는 재산일 뿐이다. 사용하면 없어지는 재산을 모으기만 한다면 땀을 흘려 일하는 의미가 없지 않을까? 진정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일을 통해 사용해도 없어지지 않는 재산을 모아야 한다. 그것이 기술에 대한 노하우이며 사람에 대한 노후이다. 만약 당신이 절반의 이익을 챙기면 그 다음부터는 상대와 파트너로 일할 수 없게 된다. 당신이 70%를 받고 상대에게 30%를 주었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당신의 머릿속에는 상대보다 더 많이 받았다는 의식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절반씩 나누어 가졌을 때는 자신이 더 많이 가졌다는 의식이 없어진다. 그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다. 가장 공평하게 보이는 절반의 분배 방법이 실은 가장 큰 불공평을 낳는 것이다. 우리는 똑같이 절반씩 가졌다. 너에게도 절반을 주지 않았느냐? 이런 잘못된 균형 감각에 사로잡히면 이미 균형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공평하게 일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일을 통해 이익이 생기면 상대에게 90%를 주고 자신은 수수료의 형태로 10%만 받는 것이 좋다. 그것이 사용해도 없어지지 않는 재산을 손에 넣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부자가 되는 비결 2. 절반의 착각에 빠지지 마라. 본전을 뽑으려고 하지 마라.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인지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다. 옷장을 열어보는 것이다. 옷장 안에 더 이상 옷을 넣을 수 없을 정도로 옷이 빼곡히 들어있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 옷장 안에 옷이 가득 차는 이유는 3가지다. 하나, 옷을 많이 산다. 둘, 필요하지 않은 옷을 산다. 셋,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옷을 버리지 못한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지금 당장 옷장을 열고 필요하지 않은 옷을 버려야 한다. 정말로 필요한 옷과 필요하지 않은 옷을 구분하는 것이다. 그런 경우에 필요하지 않는 옷은 또 3가지로 나뉜다. 하나, 아직 한 번도 입지 않은 옷. 둘, 한 번밖에 입지 않은 옷. 셋, 몇 년씩 입지 않은 옷. 이런 옷들을 버릴 수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아직 본전을 뽑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이다. 비싼 옷일수록 입는 횟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 별로 입지도 않았는데 많은 돈을 들여 장만했다고 생각하면 점점 더 버릴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쓸데없이 자리만 차지하는 옷들이 늘어난다. 옷장을 열면 가장 자주 입고 가장 순환이 잘 되는 옷은 저렴한 옷들이다. 언제든 편히 입을 수 있고 편히 버릴 수 있는 저렴한 옷들이 활용도가 더 높은 것이다. 반면에 입을 기회도 많지 않고 과감하게 버릴 수도 없는 비싼 옷들은 공간만 차지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한다. 옷장이 입지 않은 옷들에게 점령당한다면 필요한 때 필요한 옷을 찾을 수 없다. 소중한 재산인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입지 않은 옷을 과감하게 버리면
옷장 안에 여유 공간이 생긴다. 그러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옷들이 늘어나게 된다. 부자가 되는 비결 3. 필요 없는 물건은 과감하게 버려라.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라.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인지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어떤 물건을 구입하는지 보는 것이다.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이라면 금액에 상관없이 구입한다.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을 살 때는 돈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오랫동안 사용하려면 싸구려보다는 조금 비싸더라도 좋은 물건이 더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에 비해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싸구려와 좋은 물건을 모두 구입한다. 그러나 좋은 물건은 간직해두고 싸구려만 사용하는 바람에 싸구려는 몇 개씩 구입하게 된다.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에 비해 많은 돈을 사용했음에도 평소에는 가난한 사람처럼 싸구려밖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공간과 시간에도 이와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부자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물건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쓸데없는 물건을 버리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태어나고 그 결과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자가 되고 싶으면 물건에 투자한 금액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이 세상에 사용하지 않고 모셔두기 위해 물건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용하기 위해 물건을 샀지만 사용할 기회가 없거나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경우는 누구에게나 있지 않을까? 그런 물건은 비싼 수업료를 치렀다고 생각하면 된다.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은 아무리 비싸게 샀다 해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돈이 아깝다고 해서 모셔두기에는 그것에 빼앗기는 시간과 공간이 더 아깝지 않은가? 그런 경우에 싸게 구입한 물건은 버리기 쉽다. 그러나 비싸게 구입한 물건은 아무리 사용하지 않는다 해도 좀처럼 버릴 수 없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한시라도 빨리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돈이 없어서 옷을 살 수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의 옷장을 열어보면 옷이 빼곡히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 구태여 새 옷을 사지 않아도 아직 입을 수 있는 옷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옷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입지 않을 옷과 옷장만 차지하거나 다른 옷을 가리는 옷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그러면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제각기 모양이 다른 여러 종류의 옷걸이가 옷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는 사실이다. 옷걸이에는 세 종류가 있다. 하나, 옷을 살 때 따라오는 것. 둘, 세탁소에 맡긴 옷을 찾을 때 따라오는 것. 셋, 자신이 구입한 것. 옷걸이 모양이 똑같으면 옷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종류의 옷걸이가 뒤섞여 있으면 옷걸이가 공간을 압박하는 바람에 옷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옷장을 정리하고 싶으면 일단 옷장 안에 있는 옷걸이부터 통일해야 한다. 자신이 구입한 옷걸이만 남기고 다른 옷걸이는 모두 버리는 것이다. 세탁소 옷걸이를 다른 데 이용하려고 보관하면 가난뱅이 근성이 몸에 배게 된다. 중요한 것은 옷걸이 숫자에 수납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옷장의 공간에 수납을 맞추는 것이다. 옷걸이를 버리지 않으면 한없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수납 공간이 부족하게 된다. 또한 옷걸이가 남는다는 착각에 빠지면
다시 옷을 사게 되는 악순환에 빠진다. 세탁소에서 오는 싸구려 철제 옷걸이는 과감하게 버릴 수 있다. 그러나 비싼 옷을 샀을 때 따라오는 고급 옷걸이를 버리려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그 옷걸이에는 양복 브랜드의 로고까지 새겨져 있다. 이렇게 좋은 옷걸이는 버릴 수 없어. 그러면 옷장 안에 있는 옷걸이가 제각각 달라져 결국 수납 공간을 압박하게 된다. 부자가 되는 비결 4. 옷장에 수납을 맞추어라. 돈에 이름을 쓰지 마라. 예전에는 지폐에 자기 이름을 쓰는 사람이 있었다. 가난했던 시절 그 돈이 영원히 자기 것이 되기를 바라며 이름을 쓴 것이다. 그렇다고 그 돈이 그 사람의 소유물이 되지는 않는다. 전 세계 어느 나라 지폐에도 이름을 쓰는 공간은 없다. 한마디로 말해 지폐에 이름을 쓰는 것은 이상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저축만 하고 돈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까? 저축만 하고 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돈에 이름을 쓰고 사용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다. 돈만 보면 무턱대고 자기 이름을 써넣는 것이 저축이라는 행동인 것이다. 돈은 어느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 돌고 돈다에서 돈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지 않는가? 돈은 계속 순환시키면서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돈에는 이름을 쓰지 않는 것이다. 부자가 되는 비결 5. 돈을 통장에 가두지 마라. 자신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라.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비슷한 물건이 몇 가지 있을 때 밑에서 두 번째로 저렴한 물건을 산다는 것이다.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가장 비싼 물건은 사지 않는다. 물건에 투자하기보다 통장에 투자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저렴한 물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인색하거나 가난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돈은 별로 드리고 싶지 않고 가장 싼 물건에는 저항을 느끼는 미묘한 심리가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돈과 체면을 지키기 위해 무의식 중에 두 번째로 저렴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원래 체면을 지키려고 하면 돈은 물론이고 체면도 잃어버리는 법이 아닐까? 물건의 가치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때로는 비싼 물건이 가치가 있는 경우도 있고 저렴한 물건과 비싼 물건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도 있다. 모든 상품이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기업에서 가격을 정할 때는 한 가지 규칙이 있다. 손님에게 가장 많이 팔고 싶은 상품을 밑에서 두 번째 가격으로 정하는 것이다. 기업은 원래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확보하려고 하는 법이다. 그래서 주목한 것이 체면에 구애되는 사람과 가난뱅이 근성이 있는 사람이 가장 저렴한 물건이 아니라 두 번째로 저렴한 물건을 산다는 사실이다. 다른 상품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이 상품에서 이익을 올리면 돼. 이런 생각으로 그들은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에 가장 높은 이익을 붙인다. 즉, 두 번째로 저렴한 상품에 가장 높은 이익이 붙어 있을 확률이 높다는 뜻이다. 두 번째로 저렴한 물건을 사는 사람은 상품의 질이나 내용은 따지지 않는다. 체면을 중요시하는 그들은 상품을 꼼꼼히 살피지도 않고 무턱대고 구입한다. 그러나 자신의 취향으로 물건을 선택하는 사람은 물건의 질과 내용을 꼼꼼히
꼼꼼히 살펴보는 사람은 가장 비싼 물건을 사기도 하고 가장 싼 물건을 사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음식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갈비집에 특산갈비, 상갈비, 보통갈비가 있다고 하자.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저렴한 보통갈비를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주문할 수 있다. 반면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보통갈비를 주문할 수 없다. 인색하고 가난한 사람으로 보일까 두려운 것이다. 하지만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개의치 않고 보통갈비를 주문할 수 있다. 보통갈비가 싸기 때문에 주문하는 것이 아니다. 보통갈비가 더 맛있다는 것을 자신의 혀로 확인했기 때문에 주문하는 것이다. 보통갈비를 주문하지 못하고 밑에서 두 번째로 저렴한 상갈비를 주문하는 사람은 자기 입맛으로 메뉴를 선택하지 않는다. 특히 허세를 부리고 싶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갈비가 세 종류 있을 때 맛과 가격은 가게에 따라 다르게 마련이다. 가게의 나름대로 원가에 맞추어 가격을 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집착하는 사람은 체면을 위해 자신의 입맛을 희생하곤 한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은 모든 면에서 구두쇠가 되라는 말이 아니다. 체면에 집착하지 말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라는 말이다. 자신의 취향과 기호, 미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산 갈비는 비계가 너무 많아. 난 비계가 별로 없는 보통 갈비가 더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판단에 따라 보통 갈비를 선택할 수 있다. 자기 판단으로 선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장사꾼은 가격을 정할 때 소비자의 콤플렉스를 자극하는 법이다. 다시 말해, 두 번째로 저렴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장사꾼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부자가 되는 비결 6. 체면에 얽매이지 마라.